외국에 살다 보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이런 질문을 보고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댓글엔 외국에서의 경험담이 넘쳐났고 특히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는 바로 그 댓글 중 하나를 쓴 주인공 제니퍼라는 캐나다 여성을 인터뷰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평생을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왔어요. 토론토는 전형적인 캐나다 도시입니다. 푸르른 자연과 어우러진 깨끗한 환경, 그리고 느긋한 생활 방식을 지닌 곳이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고 예측 가능한 삶을 즐겼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토론토는 따뜻한 안전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여름이면 친구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며 하루를 마감하는 평화로운 삶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의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안정적인 중간관리자 자리에 올랐어요. 직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점심때 동료들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죠. 업무 후에는 헬스장에 가거나 집 근처에서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삶은 이렇게 단조로우면서도 편안했기에 한 번도 그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평화로운 일상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에 저를 배정한 것이죠. 축하해, 제니퍼. 서울지사로 파견될 거야. 프로젝트를 내가 맡게 되었어. 상사가 밝은 얼굴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 한국, 이름만 들어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나라였습니다. 동아시아에 대한 제 지식은 캐나다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몇 가지 정보가 전부였어요.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에서 보던 동양적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렇다 보니 처음엔 낯선 감정이 앞섰습니다. 생소한 문화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가족들과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잘 지낼 수 있겠어?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를 텐데. 친구 맥거는 나는 너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그런 결정 못할 거야 라며 저를 응원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죠.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해 찾아볼수록 흥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서울은 끝없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생활 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도전이 제 인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저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토론토에서의 삶은 분명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그런 일상을 벗어나 더 큰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몇 주 동안 한국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짐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자 저의 결정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먹어볼 수 있는 음식들을 검색하며 불고기랑 비빔밥은 꼭 먹어봐 라며 조언해 주셨고, 아빠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 모험도 가끔은 필요한 법이야 라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토론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공항은 한산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른 후 제 마음은 천천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왕 가는 거 최대한 열심히 배우고 경험해보자.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은 토론토공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느껴지는 현대적인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부터 문화적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쓰인 안내판을 보며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죠. 공항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높은 빌딩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토론토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도시 전체가 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던 중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이어진 고층 건물들,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지사의 담당자가 서울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네며 유창한 영어로 환영합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시죠? 라고 묻더군요. 그 따뜻한 환영에 약간은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가 준비한 숙소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였어요. 토론토의 넓고 여유로운 단독주택과는 전혀 다른 고층 아파트였죠. 레지던스에 들어서니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과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 밤늦은 시간까지 분주히 움직이는 거리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 낯선 풍경에 압도되면서도 묘하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만 적힌 표지판과 광고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 같았고, 숙소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지만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식당에 들어갔지만 직원이 묻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한 얼굴로 영어 메뉴 있나요? 만 반복하게 되었죠. 그날 주문한 음식은 비빔밥이었는데 처음 접한 고추장 맛에 맵고 짜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채소 덕분에 먹을수록 맛있게 느껴졌어요. 첫 주 동안 한국지사의 동료들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모든 동료들이 정중하고 밝은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니퍼, 서울 생활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는 말이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요.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 근처의 다양한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줬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불고기 등 하나같이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방식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직접 고기를 구워 신선한 쌈 채소에 싸서 먹는 경험은 정말 색달랐죠. 그러나 문화적 차이는 쉽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한국은 토론토와 완전히 달랐어요.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맡은 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면 한국의 직장 문화는 팀워크와 협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모든 팀원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흥미로우면서도 생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회식 문화였습니다. 첫 회식 날 동료들은 저를 데리고 삼겹살집으로 갔어요.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소주를 따라 주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웃으며 말했죠. 제니퍼, 한국에선 어른이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한국 문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회식은 자주 열렸고 저는 점점 그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면을 발견했죠. 술잔을 기울이며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 나누는 모습은 캐나다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식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 한국의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그 깨끗한 환경과 정확한 시간표에 감탄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종종 연착되거나 오래된 시설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시간에 정확했고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점은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서울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밤늦게 간단한 간식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작은 세계 같았어요.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음료와 신기한 간식들, 그리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캐나다의 편의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모습이었죠.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은 제가 알던 캐나다와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음식을 주문하거나 앱 하나로 모든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는 편리함은 정말 신세계 같았어요. 이런 디지털화된 삶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점점 한국 생활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제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가르쳐준 간단한 단어들로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을 배우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며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점점 더 한국 문화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며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가던 즈음,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생활 방식에 깊이 익숙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으로만 느껴졌던 빠른 업무 속도와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팀워크 중심의 일처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이런 환경이 주는 자극과 활기를 즐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진행된 국제 프로젝트는 제게 특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와 국가에서 온 팀원들이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었고,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철저한 계획성과 치밀한 업무 태도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순간은 마감 전날,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다 같이 사무실에 남아 최종 점검을 하던 일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을 이 시간이 한국에서는 진짜 중요한 시간처럼 느껴졌죠. 누군가는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또 다른 동료는 서류를 검토하며 빠진 부분을 메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 대리가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다듬어 보겠습니다라며 수정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속으로 충분히 괜찮은데 굳이 이걸 더 다듬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완벽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신뢰와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우리 팀의 결과물이 모두가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단순히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과 신뢰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우리의 결과를 극찬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느낀 팀워크의 가치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건배를 외치며 제니퍼, 당신은 우리 팀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경험이 제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러나 이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서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반가움과 함께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익숙했던 토론토의 풍경과 느긋한 일상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여유롭게 움직이는 거리와 사람들이 반갑다기보다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출근 첫날, 저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직장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속도나 에너지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달랐죠. 회의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서로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며 조용히 처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몇 분 안에 답장이 오는 일이 흔했지만 캐나다에서는 하루나 이틀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느긋한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빠른 응답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토론토의 대중교통은 항상 연착되기 일쑤였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앱 하나로 음식을 배달하거나 편의점에서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일이 흔치 않았기에 서울의 편리한 시스템이 더 그리워졌죠. 가장 큰 문제는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 외에도 팀원들과의 회식, 주말마다 찾았던 시장과 거리,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에너지가 제 삶을 가득 채워줬어요. 하지만 토론토에서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오니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있어 주었지만 어딘가 부족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업무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했고
그 경험이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커졌거든요. 그 열망은 단순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팀워크와 신뢰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한국에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죠. 이 결정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에 잠겼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로 향하는 여정은 첫 번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했기에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두려움 대신 기대와 확신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여정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제 삶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저는 그 경험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성장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저를 반겼습니다. 인천공항의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강남에 위치한 글로벌 IT 회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회사 로비에서 만난 팀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니퍼, 한국은 이제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겠네요. 한 팀원이 환영하며 건넨 이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는 글로벌 협업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팀원들과의 첫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팀워크의 가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모두의 협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각자의 의견을 먼저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팀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고 그들의 창의적인 접근법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팀원은 데이터를 더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 덕분에 프로젝트 발표 자료의 완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고객에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은 고객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명확히 잡아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 배운 팀워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며 협력했을 때 결과는 그 이상으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업무 외에도 저는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전통시장에 방문하거나 서울 외곽의 자연을 찾으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탐험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천천히 골목길을 거닐었고 경주의 벚꽃 축제에서는 한국의 봄이 주는 화사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부산의 해변에서 맑은 바다와 활기찬 분위기를 즐겼고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을 보며 자연의 장엄함을 만끽했습니다. 겨울에는 한옥 숙소에서 온돌방의 따뜻함을 느끼며 한국의 전통적 주거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이와 함께 저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툴지만 한국어로 주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면 가게 주인들이 웃으며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과 삶을 모두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생활을 통해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망설였을 새로운 도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즐기게 되었죠. 캐나다에서의 삶이 안정적이지만 조금은 단조로웠다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의 가치를 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믿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의 마지막은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일하고 생활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